여러분은 혹시 말이 많아 손해본 적 있으신가요? 순간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고 충동적인 말 한 줄이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침묵으로 품격을 지킨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존중을 받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면 사람을 얻는다. 짧지만 강렬한 이 조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동료,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고 절제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의 무게를 주제로 왜 말을 줄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여러분께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길 바라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많은 사람과 경청하는 사람. 진정한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회식 자리에서 혼자서 계속 말하는 동료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 사람 참 재미있네, 말도 잘하고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왜 그럴까? 말이 많은 사람은 처음엔 재미있어 보인다. 분위기를 띄우고 유머도 있고 이야기거리도 풍부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줄어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이 많으면 비밀이 새어나가고 말이 가벼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선배는 정말 대화의 달인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이 있었고 농담도 잘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동료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 선배한테는 중요한 이야기 하지 마. 금세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 그 순간 깨달았다. 말이 많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면 우리 부서에 정말 조용한 과장님이 계셨다. 회의 시간에도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회식 때도 대부분 듣기만 하셨다. 처음에는 저분은 좀 재미없으신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서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모두 그 과장님을 찾아갔다. 왜 그랬을까? 그분은 진심으로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할 때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다른 곳을 보지도 않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면 짧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 중요한 건 그분한테 한 이야기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다.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해진다. 젊을 때는 자신을 어필하려고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귀를 연다. 특히 우리 같은 중년층이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칫 내가 너 나이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기 쉽다. 물론 경험에서 나온 조언은 소중하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 해야 진짜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즉흥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한 박자의 여유가 만드는 차이. 몇 년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 주차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즉흥적인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튀어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날 그분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만 샀다.
순간의 분노로 던진 말 한마디가 이후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그날 또 다른 분이 계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끝낸 후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같은 내용이었지만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잠시 생각하고 말한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다. 한 박자 늦은 말이 오히려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들린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덕목이다. 젊을 때는 빨리 반응하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비판적인 말을 할 때 즉시 변명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하는 것이 맞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짜증이 날 때가 있다. 또 그러네, 맨날 그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자. 정말 그 말이 필요한가? 그 말로 상황이 나아질까? 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마다 후회했다. 왜 그때 좀 더 참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을까? 화가 날 때일수록 침묵이 답이라는 걸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깨달았다. 세 번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상대 이야기를 존중하는 사람. 대화의 진정한 의미. 동창회에 가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누구는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놓고 누구는 자식 자랑만 한다. 처음 몇 분은 그래, 잘 됐구나 하며 들어주지만 계속되면 지친다. 대화에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외면당한다. 아무리 흥미로운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참여할 여지가 없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다. 반면 질문하고 들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대화의 목적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와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이 친구는 항상 내 이야기를 먼저 물어본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답하면 진짜 관심 있게 들어준다. 추가 질문도 하고 공감도 해준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나도 똑같이 집중해서 들어주게 된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겪어본 바로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조언을 하고 싶어진다. 물론 좋은 의도이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가 될 뿐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물어보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준다. 나도 젊을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 그때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되 강요하지는 않는다. 네 번째, 칭찬을 가볍게 남발하는 사람과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사람. 말의 무게가 다르다. 아이고, 좋아요. 최고예요. 대단해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계속 들으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조건반사처럼 나오는 말 같다. 칭찬에도 무게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좋아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가 관계를 결정한다.
몇 달 전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에게 칭찬을 한 적이 있다. 그날 그 직원이 어르신 한 분께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드리는 걸 봤다. 나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방금 어르신께 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시네요. 보기 좋았어요. 그 직원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구체적인 행동을 콕 집어서 칭찬했더니 그 칭찬이 진심으로 전해진 것이다. 반면 그냥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 나쁘지는 않지만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말 수준이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 정말 좋아보다는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정성이 느껴져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와 닿는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들 잘했어 보다는 내가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다. 다섯 번째,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과 핵심만 짚는 사람. 간결함의 힘. 회의 시간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10분 동안 말하지만 결국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과 2분 만에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 있을까? 회의나 모임에서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루함을 주고 결국 영향력을 잃는다.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된다. 반면 핵심을 짚어주는 짧은 말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된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명확함이 힘이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 정말 말을 잘하는 부장님이 계셨다. 그분의 특징은 간결함이었다. 복잡한 상황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셨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를 선택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B를 선택하면 저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부장님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30분이 걸렸다. 이것저것 다 설명하려다 보니 핵심이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사람들이 부장님, 그래서 결론이 뭐죠? 라고 물어봐야 했다.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20분이 걸린다. 누구를 만났고, 뭘 입고 있었고, 날씨가 어땠고. 듣는 사람은 지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데? 반면 핵심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어제 김 과장을 만났는데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간단 명료하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성의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섯 번째, 침묵으로 품격을 지키는 사람과 말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 진정한 카리스마. 몇 년 전 한 대기업 회장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분은 1시간 동안 강연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질문 시간이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그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다. 5초 정도였을까?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짧고 겸손한 답변이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라고 시작해서 10분 동안 훈계조로 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회장님은 침묵으로 생각할 시간을 만들고 겸손한 답변으로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았다. 위대한 리더들은 종종 침묵으로 사람을 이끈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지혜다.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침묵으로 신뢰를 얻는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즉시 반발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침묵이 필요하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 화가 났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럴 때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대화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일곱 번째,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과 침묵으로 갈등을 막는 사람. 품격의 차이. 그 사람 알아? 요즘 어떻게 지낸다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대화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험담은 달콤한 듯 하지만 결국 독이 된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퍼뜨리고 자기 신뢰마저 무너뜨린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방패다. 뒷담화를 외면하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남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죠 라고 하거나 아예 화제를 돌리는 것이 현명하다.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가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 누군가 다른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몇 동 누구 아세요? 요즘 그 집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사람은 이런 대화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가거나 우리 다른 이야기 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린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뢰받는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여러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시작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리더라면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여덟 번째,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 묵묵히 대안을 찾는 사람. 해결책의 힘.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물론 힘든 상황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 불평만 하면 어떻게 될까? 불평은 문제를 키우고 대안은 문제를 해결한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지만 묵묵히 방법을 찾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내가 아는 한 아저씨는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늘 불평했다. 만날 때마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관리사무소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했다. 듣는 사람도 답답했다. 반면 다른 분은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역을 확인해보고 다른 아파트와 비교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같은 문제의식이었지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 결과는 불평만 하던 분은 점점 사람들이 피하게 되었고 해결책을 찾던 분은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었다.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원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불평만 하는 부모와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가질까 고민하는 부모. 어떤 부모가 더 효과적일까? 아홉 번째, 즉시 반응하는 사람과 한 박자 쉬고 말하는 사람. 감정 조절의 지혜.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화가 났을 때 즉시 튀어나오는 말들이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즉시 반응은 감정에 휘둘리게 만든다. 특히 화난 순간에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다. 한 박자 쉬고 말하는 습관이 평생의 인간관계를 지킨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상사가 갑자기 일정을 당겨달라고 했다. 모든 팀원들이 밤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동료가 즉시 반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일정을 제대로 잡으셨어야죠.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물론 그 동료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였다. 결국 그 동료는 상사와의 관계가 나빠졌고 이후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을 이해합니다. 팀원들과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부부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서로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 또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은 맨날 그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한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이 상태에서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10번째 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진정성의 차이.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는 직설적인 편이야. 자신을 설명하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진짜 설득력은 어디서 나올까? 말로만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 진짜 설득력은 행동에서 나온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크다는 말은 진리다. 직장에서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말없이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신뢰받을까? 당연히 후자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가족을 사랑해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과 말없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걸까? 내가 존경하는 한 선배는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분의 행동을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든다. 후배들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11번째 남의 이야기를 끊는 사람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배려의 기본.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아, 그거 나도 그런 적 있어. 내가 그때 라고 하면서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린다. 상대의 이야기를 자꾸 끊는 사람은 존중을 잃는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배려다. 설령 상대방의 이야기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예의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한다. 경험이 많다 보니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뭘 알아라고 생각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에 조언을 한다. 그리고 조언할 때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겸손하게 시작한다. 12번째 침묵을 불안해하는 사람과 침묵을 자신감으로 쓰는 사람. 여유의 차이. 대화 중에 잠깐 침묵이 흐르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면서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침묵이 꼭 나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어색해한다. 그러나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지혜다. 협상을 할 때 침묵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조건을 제시한 후 침묵하고 기다리면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거나 양보를 하기도 한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갈등이 있을 때 계속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으로 서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13번째, 침묵을 불안해하는 사람과 침묵을 자신감으로 쓰는 사람. 여유의 차이. 대화 중에 잠깐 침묵이 흐르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그래서 하면서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침묵이 꼭 나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어색해한다. 그러나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지혜다. 협상을 할 때 침묵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조건을 제시한 후 침묵하고 기다리면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거나 양보를 하기도 한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갈등이 있을 때 계속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으로 서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14번째,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과 겸손하게 듣는 사람. 진정한 매력. 내가 젊을 때는, 우리 집 아들이, 내가 다니는 회사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대화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대단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되면 지친다. 자랑은 순간의 우월감을 줄 뿐이다. 겸손하게 듣는 사람은 오래 신뢰받는다. 결국 말의 크기는 곧 인격의 크기다. 정말 대단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과거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내가 젊을 때는 정말 바빴어. 우리 때는 지금보다 힘들었어 라는 식으로.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거리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 말을 아끼면 사람을 얻는다 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우리의 품격을 드러내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말보다 경청을, 주장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을 얻고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조언이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혜와 성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